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지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고주몽입니다. 강의 신인 하백에게는 유화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화가 동생들과 나들이를 나갔을 때 멀리서부터 지켜보니 참 아름답다며 한 남자가 유화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해모스입니다. 그대와 함께하고 싶소. 순간 유화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어찌 천재의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천재란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유화의 일을 한 하백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혼인을 냈기 때문입니다. 유화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해모스라도 곁에 있으면 좋으련만 해모스는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백은 꼴도 보기 싫다며 유화를 태백산 근처인 우발수로 귀향을 보냈습니다. 유화가 우발수에 온 어느 날 동부여의 금화왕이 유화를 보았습니다. 유화는 금화왕에게 홀로 있는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와 같이 궁으로 가서 삽시다. 천재와 혼인한 여인을 모른 척할 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화는 동부여의 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유화가 동부여의 궁 어디서 지내던 날 창문으로 눈부신 햇빛 한 줄기가 비쳐들었습니다. 눈이 부신 유화는 햇빛을 피해 앉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햇빛이 발이라도 달린 듯 유화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유화는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가 머리부터 천천히 퍼져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이 발가락 끝에 닿았다고 느꼈을 때 유화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얼마 뒤 유화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햇빛을 받은 뒤 아기가 생긴 것입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유화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유화 부인이 알을 낳고 만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금화왕도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어찌 사람이 알을 낳는단 말인가? 당장 그 알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거라. 군사들은 알을 개와 돼지 사이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개도 돼지도 알 가까이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알을 길에 내버려라. 금화왕은 길에 버리면 소나말이 지나가다가 알을 밟아 깨버릴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소나말은 알을 보고는 멀리 피해갔습니다. 이번에는 들에 사는 새와 짐승에게 먹이로 알을 던졌습니다. 새와 짐승들도 알을 해치기는커녕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금화왕은 도끼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알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알이 깨지기는커녕 금화왕만 뒤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국 금화왕은 유화에게 알을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을 돌려받은 유화는 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미새가 알을 품듯 정성스레 돌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툭툭 알이 깨지는 소리가 나고 튼튼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굳세고 옹골차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7살이 되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이의 활 쏘는 솜씨였는데 아이는 100번을 쏘면 100번 모두 관역을 맞췄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뜻으로 주몽이라고 불렀습니다. 금화왕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주몽을 탐탁해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맏아들인 대소는 틈만 나면 금화왕에게 주몽은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고 없애지 않으면 분명 부여에 해가 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금화왕은 주몽에게 말 돌보는 일을 시켰습니다. 말을 돌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말은 탈 것이기도 했지만 전쟁에는 꼭 필요한 무기이기도 했거든요. 주몽은 말을 보는 재주도 남달랐습니다. 가장 좋은 말을 골라 그 말에게는 일부러 먹이를 주지 않았고 대신에 형제처럼 마음을 주었습니다. 말은 주몽을 진정으로 따랐습니다. 그것을 알 리 없는 금화왕은 삐쩍 말라 볼품없는 그 말을 주몽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화 부인이 주몽에게 대소와 여러 왕자들이 널 해치려 하니 어서 부여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주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난 천재의 아내다.
그런 나를 대소가 감히 어찌하겠느냐. 주몽은 유아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반드시 모셔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몽은 그 길로 부여를 떠났고 주몽의 뒤를 따른 사람은 오이, 말이, 협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한 대소가 주몽을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시퍼런 강물이 주몽 무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난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자다. 대소가 날 뒤쫓아 붙잡힐 신세가 되었는데 어찌해야 하겠는가. 그러자 하늘에 검은 구름이 드리워지는가 싶더니 강물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물고기와 자라가 강물 위로 떠올라 다리를 놔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몽 일행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주몽은 졸본 땅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넓은 땅은 아니지만 적을 막기엔 좋은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주몽은 물류슈라는 강가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지금부터 이 나라의 이름은 고구려다. 이렇게 고구려는 세워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50년 전, 정확히 기원전 37년이었답니다.